모두해보고 내신 대비 고전시가 4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작품 해석부터 꼼꼼하게 들어가고요.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작품은 전부 벗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묶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작품 들어갑니다.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아나. 자, 귀한 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서류적 표현입니다. 국화가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국화가 귀한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화자원은 국화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국화가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국화라는 대상에 대한 가치의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피니, 그러니까 국화라고 하는 애는요,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피는 꽃입니다. 자, 봄볕이라고 하는 건 따뜻함, 그 다음에 찬서리는 추위와 시련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시련을 딛고 혼자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즈거. 자, 어즈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고한, 청고하다, 맑고 드높다, 맑고 고결한. 내 벗이, 그러니까 국화를 의인화해서 표현했죠. 다만 너인가 여기노라 라고 해서 국화를 청자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국화를 의인화했다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생각하는 국화의 덕목은 청고하다, 그러니까 서리를 딛고 피는 맑고 고결한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은요, 자연물을 친구로 설정해서, 즉 자연물을 벗으로 설정해서 의인화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서리를 딛고 견디는 어떤 맑고 고결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조나 또는 절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또 국화를 드러내는 네 글자 오상고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리를 견디고 피는 드높은 절개라는 뜻입니다. 오상고절은 국화를 뜻하는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작품 보겠습니다. 검은 고에 술을 꽂아 놓고 호젓이 낮잠이 든 때. 자, 여기서의 술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은 고에 술을 꽂아 놓고 라는 표현은 검은 고를 연주하다가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호젓이 낮잠이 들었다. 호젓하다 라는 단어가요, 본래는 조금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홀가분하게 또는 그냥 혼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잠이 든 때에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살인문에 개가 짖으니. 자, 살인문 그냥 초가에 달려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가 짖었다.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아, 이 개가 짖은 이유가 반가운 친구가 오는 소리 때문에 개가 짖었구나. 아이야. 자, 아이가 여기서는 청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청자에게 명령하는 명령형 어미가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죠.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야. 외상으로
탁주, 술입니다. 술도 내어오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할 테니 준비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전시가에서 등장하는 아이 같은 청자는요, 실제로 곁에 있는 특별한 청자를 뜻한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대상은 반갑게 맞이하는 대상은 친구고요. 청자는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체를 바꾸거나 이런 문제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작품으로 가볼게요. 어와 세상 번님네야. 자, 여기서는요. 특정한 청자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청자가 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됩니다. 부귀 공명을 한스러워하지 마시오. 부귀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했습니다. 자, 부귀 공명을 한하지 말라라는 건 부귀 공명을 이루지 못해 이런 의미로 볼 겁니다. 부귀 공명을 이루지 못해 한스러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부귀는 뜬구름처럼 덧없는 것이라. 비유적 표현이죠. 부귀는 뜬구름이라 비유가 됩니다. 부귀가 원관념, 뜬구름이 보조관념이 되겠죠. 공명은 풍진이라. 자, 명예라고 하는 것도 바람과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비유가 쓰였습니다. 자, 부귀 공명이 왜 이렇게 뜬구름과 풍진처럼 덧없는 것인가 하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구약하러,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진시황도 결국은 불로불생하려고 애썼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댁이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자, 일단은 푸르는 색채어가 쓰였고요. 무덤이 되었다. 죽음의 이미지죠. 결국 그냥 한댁이 작은 무덤이 되어 있고 신선이 되려 한다. 역시 영생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역시 색채어가 있고요. 여기서의 백발은 늙음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늙고 죽을 수밖에는 없듯이 공도 모두에게 공평한 도리라니 이것이 바로 섭리자 이치가 됩니다. 백발이야. 자, 모두에게 공평한 섭리는 백발이요. 못 면하는 것이 그 길이라 라고 할 때 그 길의 의미는 늙고 죽음의 길이 되겠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길이 되겠죠. 이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자,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아니 놀고 무엇하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우리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인생은 덧없으니 우리 한번 놀고 즐겨보자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선지보다는 적절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가와 나는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가 작품에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쵸? 2번에 묻고 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와 나 모두 가에는 청각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와 달리 나는 타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해서 직접 인용한 얘기 없습니다. 나와 달리 가는 상반된 이미지 봄볕과 그 다음에 찬소리가 될 겁니다. 이미지를 대비해서 대상의 속성, 국화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화자의 취향을 드러냈다 라고 할 때 여기서의 취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의 화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한다. 맞죠? 긴 세월 속에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맞습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말이죠. 인생을 헛되고 무상한 것으로 여기기에, 그러니까 뜬구름 같아 풍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즐기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니 놀고 어이하리. 4번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 그래서 공도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역사 속의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면서 진시황과 한무제를 거론하면서 본보기로 삼아, 아니죠. 그들 역시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방식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죠. 자, 보기로 갑니다. 활용될 겁니다.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졌거나 또는 그러한 자연물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시조에 나타난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니라 사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는 다작품이 될 거고요. 사물은 가작품이 되겠죠.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문학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봅시다. 1번은요.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했습니다. 국화.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 여기까지도 뭐 자연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현실적인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 전혀 아니죠. 자, 2번. 화자가 친숙하게 여기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사람. 자, 잠이 들었을 때 친구가 오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죠. 마음속에 만나기를 바라던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이 가는 선지입니다. 다는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고 자신이 처한 속세의 현실적인 삶에서 깨달은 인생의 가치, 놀아보자, 덧없는 인생. 4번은요.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면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벗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인격을 부여한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말 다시 한번. 나시에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시에서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들을 전부 다 모두 다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조금 선제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로드 하고요. 형식상의 특징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